자, 우리 오늘 마무리 시작할까요? 자, 요 비타 500을 받았으니까 줄여드릴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번 시간은 편하게 보죠. 재산세다 그랬으면은 7토막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미안해요. 먼저 시작해서 들어오세요. 밖에서라도 들으시면 되니까. 첫째는 특징에 대해서 했죠. 두 번째는 과세 대상을 배웠습니다. 지금 한 거. 이 중에서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것 유독 신경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 다음 세율인데 공식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산출한 세금 중에서 안 내는 게 뭐가 있느냐. 비과세. 그 다음 요렇게 산출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걷어야 되느냐. 징수 방법에 대해서 7개죠. 자, 이 중에서 자 줄여드릴게. 시험에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납세 의무자 나왔습니다. 연속 출제 안 돼요. 오늘 안 배울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출제가 됐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럼 요건 틀림없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요놈 요놈 요놈. 아이고, 그럼 요거 없애면 남는 건 요것뿐이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 할까?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하나씩 해볼게요. 납세 의무자 나와 있는 게 202쪽부터 몇 쪽까지 나왔냐. 205쪽까지 나왔습니다. 요거는 공부 일단 안 해도 돼요. 아주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 또 할 거냐 하면 요약집 문제풀이 할 때 한두 문제씩은 할 거예요. 다만 비중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연속 출제가 힘드니까. 이렇게 독립적인 문제는 연속 출제가 힘들어요. 종합적인 거는 다 나오게 지문 하나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05쪽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있죠. 왕별 표시하세요. 이건 무조건 신경 써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신경 써야 될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거예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과세표준이 나왔다. 그럼 과세표준부터 여기서 쭉 이어서 할게요. 자, 요건 밑줄 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요것만 잘 보면 몇 개 없으니까. 요거 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것 뭐가 있느냐. 과세표준이다 그랬으면은 요거예요. 취득세 사올 때 한 번 내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죠. 등록면허세, 국수공판장, 취득가액, 신고가액 나오죠.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낸다는 것은 3년 전에 취득가액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예요. 외우지 말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사올 때 한 번, 등기할 때 한 번 하는 거니까 취득가액대로 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내는 거니까 10년 전에 취득가액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매년 기준금액이 나오죠. 매년 기준금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가표준액이라 한다는 것. 이해가요? 그럼 외우지 않아도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내는 거니까 매년 기준금액이 발표가 된다고 그랬죠. 1년에 한 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시장구청장들이 3월 달에 공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번 4월 3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현수막 붙여있다고 그랬죠.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내기 위해서 발표하는 금액이 바로 뭐가 되죠?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옛날에 사온 거니까 재산세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 그렇게 접근해야 돼요. 매년 내니까 기준금액은 매년 달라지겠죠.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이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시가표준액은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시가표준액이에요. 근데 시험에 법인이 많이 나오죠. 법인이 나오면 뭘 생각해요? 국수공판장 생각나죠. 그래서 법인은 법인장부 금액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국수공판장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뿐이 없는 거예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기준금액 뭐뿐이 없다? 시가 표준액. 법인 나오고 법인장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뭐가 되는 거죠? 시가 표준액이 된다. 그런데 과세 표준이 5개가 있었죠. 과세 표준은 첫째 뭐가 있죠? 토지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죠? 건축물에도 되고 주택에도 되고, 그 다음 주택, 그 다음 선박, 그 다음 항공기. 그러면 항상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가 표준액이죠. 그런데 2005년에 종부세가 신설되면서 바뀌었죠. 재산세만 내다가 갑자기 종부세까지 내게 됐죠. 저항이 심하죠. 그러니까 다듬어줘야지. 토닥거려야죠. 알았어 알았어. 좀 깎아줄게. 깎아줄게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어색해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뭐냐 하면은 시장 경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깎아줄게.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깎아줄게 했는데 깎아준 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 몇 프로가 되느냐? 70%.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다. 그럼 70% 적용해서 과표를 얼마로 잡는다? 7억. 몇 프로 깎아준다는 얘기죠? 30%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도 똑같아요. 70%. 주택도 똑같은데 얘는 몇 프로? 60%. 선박과 항공기는 깎아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끝.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험에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죠. 재산세로 묶어서 나오면 과세표준은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돼요. 그런데 콕 찍어 토지로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요? 건축물이다 콕 찍어 나오면 이게 정답이죠. 주택도. 그럼 주택의 과세표준은 뭐가 될까요? 주택의 과세표준? 노 곱하기는 절대로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시가 표준액에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괜히 곱하기 찾다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묶어서 재산세로 나오면 뭐가 되죠? 시가 표준액이고 따로따로 나오면 여기까지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거 많아요. 자, 시험에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재산세 시가 표준액이라고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묶어서 나오면 시가 표준액. 왜 그러냐? 얘는 깎아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나오면 다 시가 표준액이고 콕 찍어 나오면 곱한다는 게 나와야 되겠고. 이해가요? 끝. 표정이 다 이렇게 무지하게 어렵네 그래? 묶어서 나오면 시가 표준액, 따로따로는 곱한다는 거. 70, 70, 60.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시험엔 관계가 없지만,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법 개정안이 나오죠. 원래는 1월 달에 청와대 안에 위원회가 조직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월 달에 위원회를 조직해서 우리가 세법 개정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유세 강화가. 그런 게 올림픽이 중간에 들어갔어. 이게 대박이 터졌어. 그러니까 국민 관심이 다 거기로 갔으니까 위원회 조직이 안 됐어요. 4월 달 엊그저께 됐어요. 어저께부터인가 아마 시행이 되죠. 지금 작업 들어가요. 보유세 강화하고. 그러니까 3개월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이거 논의하는 게 원래 1월 달에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뒤 4월 달, 6월 달 이전에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올림픽 때문에 엊그저께 조직이 됐어요. 엊그저께부터 나갑니다. 보유세 강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개정이 된다는 게 뭐냐 하면 큰 안건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개정이 안 돼도 재산세는 많이 내요. 왜? 이거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법 개정 안 해도 일단 재산세는 많습니다. 노. 서울이나 해운대나 세종시 40개 지역만 많이 올랐어요. 여긴 좀 덜 올랐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안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없애자. 70% 하던 걸 100%로 하자. 깎아주는 제도 없애자. 그럼 집값 올랐죠. 이것도 안 깎아주죠. 올라갈 수 없죠. 얘는요, 얘를 바꾸는 것은 이거는 세법 개정 안 해도 돼요. 시행령만 만들면 얘는 되는 거니까 제일 안건, 제일 얘가 정확해요. 100%로 하자. 뭐 종부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요 제도는 없애자 이게. 100% 하자 이거죠. 나중에 깎아줄지언정. 올라가죠.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 1년에 한 번씩 고시하는 가격은 시가의 60% 선입니다. 10억이다 그러면 6억 정도로 시가 표준액 잡아요. 이걸 시가에 맞추겠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난리가 납니다. 6월달 선거 있어요. 위험합니다. 요거는 조금 후퇴가 돼야 될 것. 강성론자들이 이렇게 걷겠다. 세금이 많이 모질라니까 국고가. 이거 하면 난리 납니다. 이건 바뀔 확률이 거의 없지 싶어요. 눈치 보느라. 그 다음에 안건이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급하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손보자. 요거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폐지가 돼야 되는데 아니죠. 강화되니까 손 좀 높이자. 그럼 종부세 강화에도 종부세도 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100% 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고 100%, 종부세도 80%거든요 현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100% 올리자. 요것도 올라가고 요것도 올라가니까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종부세 손 좀 보자. 이 안건이 제일 나옵니다. 이걸 시가에 맞췄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안건이 언제 될 거냐 이게 궁금한 거죠. 6월 지나서 우리가 거의 손봐야 될 거죠. 그리고 던집니다. 세법 개정은 먼저 언론에 터트려요. 그런 다음에 저항이 있나 없나. 저항이 있으면 조금 시행령에서 깎아주고 저항이 없으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시기가 9월달 국회 9월 국회 이후에가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작년 예상처럼 1월 달에 위원회가 조직이 됐으면 올해 안으로 시행이 되겠는데 올림픽 문제도 있고 6월 달 문제도 있고 선거 문제도 있으니까 이번 시험에는 특별히 개정된 게 시행되지 않지 않겠냐 내년부터.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가 어제부터인가 시행이 됐죠. 1월 달부터 하기로 했다가. 바뀌는 내용은 뻔하니까 바뀌래지 뭐. 우린 요것만 100% 하면 되는 거니까. 이 표정은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못해. 나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면 요게 시험 문제 단골 메뉴가 두 가지 나와요. 요거 법인 나올 때.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법인장부예요. 재산세는 국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시가표준액. 그거 조심하고. 두 번째 재산세로 나오면 시가표준액. 콕 찍어서 나오면 곱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표준세율. 이어서 할게요. 아주 쉬우니까. 표준세율이다 그랬으면 배웠죠. 아까도 배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러건 이미 나왔으니까 등록면허세에서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데 뭐만 알면 되느냐. 가감 조정한 것은 취득세니까 사올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한 번만,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죠. 그럼 가감 조정할 수는 있지만은 한 번 가감한 것은 올해만 적용해야 된다는 것. 올해 깎아줬다고 해서 매년 깎아주면 안 돼요. 매년 가감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깎아줄 수 있고 내년에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뭐냐 하면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을 한다는 것. 요게 나오겠죠. 시험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5년간은 지속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당해 연도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이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르니까 요거 잘 보세요. 헷갈리지 않게. 토지 이어서 갈게요. 토지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있죠. 분리과세 토지는 007, 02, 4% 무슨 세율이 되죠?
차등비례 세율 외우라고 그랬죠. 별도 합산, 종합 합산 토지는 뭐가 되죠? 초과 누진 세율.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3단계 초과 누진 세율 1000분의 235, 1000분의 234 3단계 외울 필요도 없어요. 표정이 외울 필요도 없는데 왜 내가 얘기하냐고? 그냥 하면 이런 게 있다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요거 공부해야 됩니다. 건축물은 3가지로 공부해 드릴게.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차등 비례 세율인데 무슨 세율이요? 차등 비례 세율은 외우란 얘기죠. 외울 때 요거 봐요.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몇 프로? 4%. 사치성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별장 같은 거 있죠. 이따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건 건축물이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는 지난 시간에 없어진 거예요. 건축물, 별장 건축물 몇 프로? 고급 오락장 몇 프로? 자신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이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대로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죠. 얘들은 토지래도 4%고 건축물도 뭐예요? 4%가 됩니다. 그럼 요거까지 해서 별장, 골프장 다 몇 프로가 되는 거죠? 4%, 1000분의 40. 오케이? 에? 이거는 뭐 더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요거 빼도 되고 요거다가 해버리죠. 사치성은 4%, 골프장 건축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별장 건축물 다 몇 프로? 4%. 오케이? 그 다음 요거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영업용 건축물, 영업용 건축물, 건축물자 안 써도 되잖아요? 알았어요.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건축물이에요. 상가는 아무데나 다 있다고 그랬죠. 상가는 지역과 관계없이 항상 1000분의 2.5. 요 상가 건물 얼마예요? 1000분의 2.5. 그럼 여러분이 재산세 고지서 계산할 수 있죠. 이택스, 위택스 들어가면 이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율 얼마? 1000분의 2.5. 이게 고지서 나온 금액하고 똑같아요. 기쁨 2배. 쓸데없는 짓을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전문가가 됐구나. 1000분의 2.5. 상가 건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1000분의 2.5예요. 그럼 고지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공장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상가랑 똑같아요. 싸우지 않는 지역 어디 있죠? 나보고 어쩌라고 말을 해야죠. 공업지역, 공업지역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1000분의 2.5예요. 싸우지 않는 지역. 공장 가다가 봐요. 공단에 있으면 저거 1000분의 2.5. 상가 아침 나올 때마다 1000분의 2.5.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장용 건축물이죠. 공장만 신경 써요. 공장용 건축물이 싸우는 지역이 있어요. 싸우는 지역 어디예요? 주거지역에 있으면 세금을 좀 더 걷죠. 요건 1000분의 곱빼기예요. 1000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일단 첫 번째가 되죠. 그래서 골프장 사치성은 4%가 되는 거고 상가 건물은 무조건 지역과 관계없이 1000분의 2.5. 공장은 싸우지 않는 지역이면 1000분의 2.5. 상가하고 똑같아요. 근데 싸우는 지역에 있으면 곱빼기 1000분의 5가 되겠죠. 쉽잖아요. 건축물 이거 얼마예요? 1000분의 2.5. 공장 얼마예요? 1000분의 2.5. 여러분 집에 들어가다가 공장이 앞에 있다. 이거 얼마야? 저거 1000분의 5.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있어요. 중과세. 여기다 같이 할게요. 중과세는 뭐냐 하면은 중과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5배가 있어요. 100분의 500 5배. 요거는 5년간만 적용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요거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들어오는 걸 짜증내는 지역이죠. 여기에다가 공장을 신설했어요. 공장 증설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연 뿜는 공장이 새로 생겼어. 그럼 지방으로 쫓아야죠.
쫓아보내니까 몇 배 중과세? 5배. 그런데 쫓아보내는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세금으로 쫓아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년간만, 5년간만 버티면 내비로 두고 지방으로 그 전에 가라 이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라 하고 이런 중과세.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만 나오느냐 그러면 요 말만 나오죠. 과밀, 억제, 권역 안에 공장을 딱 하나뿐이 없어요. 신설하거나 증설했을 때.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몇 배 중과세? 5배. 몇 년간?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을 또 이제 괴롭혀줘야죠. 계산을 해야죠. 공장 건물은 원래 얼마예요? 1000분의 2.5. 그럼 1000분의 2.5에 대해서 몇 배? 5배. 표정이 굳어. 계산 안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1000분의 얼마가 된다? 12.5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따 이 친구한테 물어봐요. 알지? 그래. 어려운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돼요. 아, 재산세는 공장을 지방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절차다. 몇 배 중과세? 5배. 몇 년간? 5년간. 끝. 그러면 세율에 관한 거 끝났습니다. 쉬워요. 이따 여기다 사진 찍어도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과세표준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있겠죠? 산출세액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부담의 상한제도가 있어요. 이게 나올 때가 됐죠. 세부담의 상한제도라는 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제도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작년에 많이 냈는데 올해같이 작년에 낸 세금보다 올해가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가면 다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한선까지만 내란 얘기죠. 부담을 줄여주려고. 예를 들어서 2017년 재산세 낸 게 10,000원이에요. 얼마예요? 그런데 2018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산출세액 나오죠? 이게 1억이에요. 놀래는 표정도 없어요. 작년에 10,000원 냈는데 올해 계산하니까 1억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 집값이 올랐는데. 여러분 되게 웃겨요. 집값 올라갔는데도 신경질 나 죽겠어. 집값 또 올라갔어. 이럴 거예요? 세법 좀 배워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무리 계산했어도 상한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요거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10,000원 냈으면 올해 아무리 세금이 많이 올랐어도 100분의 150만 내니까 15,000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집값은 1억에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좋아, 나빠? 좋아도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은 순수하게 집값 올라도 싫대요. 아무리 세금이 많이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많이 산출됐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150%만 내면 된다 이거야. 초과되는 건 안 내도 되니까. 집값은 엄청 올랐죠. 세금은 별로 안 내죠. 이건 어디 가서 대출 받아서라도 내겠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파티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 현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서울에, 강남 쪽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몇 억씩 올라갔잖아요. 몇 억씩 올라갔는데 세금 내는 건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비싼 게 올라가는 상승폭이 더 크니까. 적은 것은요, 처음에 살 때 적어서 부담이 없지만은 올라가려면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렇죠? 근데 비싼 건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그런 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똘똘한 거. 자식이 열 있어도 똘똘한 한 놈만 있으면 나머지 형제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자, 요게 상한선이 들어간다. 요 상한선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것만. 주택은 달라요. 그래서 주택이 문제죠. 그럼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주택은 상한선이 가격에 따라 세 단계가 나옵니다. 가격에 따라
가격이 3억 이하, 현실성 있는 거 여러분들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택가격이 3억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되겠죠.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그러니까 많이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에 10,000원 냈으면 올해 1,500원까지만 상한선이에요. 초과돼도 안 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가격이 많이 다 올라갔으니까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뻔해요. 요거는 100분의 110, 요거는 100분의 130 주택만. 요거는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150이고 주택은 가격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 나오면 요 숫자가 나오겠죠. 해보자. 세부담 상한.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도에 얼마까지만 내면 된다? 100분의. 그 다음에 주택은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숫자만 알면 되지요. 계산 문제는 없습니다. 끝. 되겠어요? 자, 요게 어디까지 나와 있는 거냐 그러면은 뭐 밑줄 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209쪽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209쪽. 거기 핵심 클립 박스 나와 있죠? 맨 위에가 중과세율 나와 있고요. 오케이? 뒤로 넘어가서 3번 요것도 나올 때가 됐는데 재산세 동그라미 치세요. 도시, 지역, 분. 요건 뭐냐 하면은 요거 하나 보세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그랬으면은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부과를 하겠다는 뜻. 이건 뭐냐 하면은 도시지역 중에서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이 고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지정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는 세금을 플러스 해준다는 것.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 그러니까 지정지역 안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공시가 돼야 된다. 대부분이 뭐예요? 뭐 투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것들만 불이익 주겠다는 얘기죠.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서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요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쉬워요. 자, 과세표준 곱하기 표준세율 해서 산출한 세액이 있겠죠. 다른 데들은 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 그죠? 여기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를 곱해서 세금을 또 한 번 계산해요.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1000분의 얼마?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합산한 금액을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고시 지역 안에 있는 것 중에서 1.4를 더 플러스 하겠다는 얘기죠. 1000분의 얼마? 계산 문제 없어요. 1000분의 1.4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사실은 1000분의 4 이상이거든요. 그럼 1000분의 1.4, 1.5, 1000분의 100, 200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상한선을 뒀어요. 한도는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어렵죠?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요. 잘 봐요. 고시지역, 특정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인데 시험에 모든 지역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틀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건 별로 없어요. 이런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요거 밑줄 쳐드릴게. 210쪽 네모 3번의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첫째 줄부터 봐요. 법은 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첫째 줄 끝에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고시지역이죠. 안에 있는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1번 세액에 2번 세액을 동그라미 어떻게 해서 합산해서 1번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번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 해당하는 거죠. 2번은 과세표준에 얼마를 적용해라 1000분의 4 1.4 다만 두 번째 줄 끝에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 1000분의 1.4 해도 되고 1.5 해도 되고 그러나 2.3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그거 알면 돼요. 4번의 세부담 상한은 1번 토지건축물은 두 번째 줄에 얼마가 되죠? 100분의 150 주택은 211쪽 박스를 보세요. 그거 공부하시는 게 낫죠?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105, 110, 130 오케이? 그러니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것만 알면 돼. 끝나요. 그 다음에 5절 비과세 나왔습니다. 213쪽까지 비과세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요약대 한번 해주고 말게요. 연속 출제 안 되니까. 하고 싶으면 항상 말씀하셔요. 다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 214쪽 나와 있는 것 마무리 들어가면 되죠. 자, 요건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밑줄만 한번 치면서 갈까요? 1번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납세지는 공부할 필요 없죠. 물세니까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되죠? 소재지. 3번 징수 방법은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2번 고지서는 두 번째 줄 언제까지 발부가 돼야 됩니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요거 알아두세요. 유치하지만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10일? 여보세요. 숫자를 빼고 납기 개시 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10일은 또 뭐고? 납기 개시 5일 전인데 납기 개시 전까지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왠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고지서는 항상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10일 전 자꾸 왜 우기지 말고. 215쪽에 2번 밑줄 납부기간 박스 알아야 되겠죠. 납부기간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몇 월? 박스 맨 밑에 토지는 몇 월? 주택은 반반씩 두 번 내죠. 그런데 오른쪽 끝에 밑줄 그렇죠. 20만원. 요게 작년까지 10만원이었죠. 20만원 올해부터 바뀌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20만원 이하의 주택뿐만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시험에 토지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토지는 일괄납부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죠. 9월달에 일괄납부. 주택뿐만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주택만 두 번 내던 것을 한 번에 걷는다는 얘기죠. 얼마까지? 20만원까지. 3번 요것도 이제 곧잘 나오는데 수시부가는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친구가 상가 건물이 세 채가 있어요. 축하해. 상가 건물이 세 채가 있는데 상가 건물은 7월 달에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을 해서 두 채만 고지서 보냈어요. 이 친구가 냈어요. 8월 5일 날 한 채가 더 누락이 됐다는 걸 발견했다 이게. 그럼 누락됐어 8월 5일 날. 그럼 납기가 7월이니까 내년 7월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시로 걷습니다. 그래야지 1년 뒤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또 미안해 이 옆에 친구 오래간만에 예를 드는데 미안해. 이 친구가 3일에 한 번씩 이사 다녀요. 뭔가 한방하고 잠수 탈 것 같아. 그럼 내년 7월까지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시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됐거나 변경됐을 때 또는 떼어먹힐 우려가 있을 때 떼어먹힐 우려가 있다는 걸 세련된 말로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지문은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하여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밑줄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시험엔 언제 나올까요? 건축물이다 그랬으면 다음 연도 7월 달에 고지서 보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변경이 되면은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수시로 걷는다는 것. 4번 소액징수 면제. 요건 재산세 있는 제도인데 얼마 미만 될 때? 2,000원 미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부터 나와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 끝났으니까 여기에다 정리해드리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준비됐나요? 요거죠. 분할납부다. 분할납부는 몇 번 이상 나눠내는 거죠? 여기 세 가지만 알면 돼. 첫째, 내가 신청해야 돼요. 야, 이거 고지서 금액 너무 커. 나 이거 2번에 나눠낼래. 신청서 제출해야 되죠. 두 번째는 500만 원이 초과돼야 돼요. 얼마? 500만 원 초과돼야 됩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죠.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말인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다. 1,000만 원 이하면 일단 얼마 먼저 내요? 500만 원. 나머지 초과액을 내죠.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요거 동그라미죠. 작년까지는 45일이었다가 올해부터 2개월로 개정됐으니까 개정된 건 확률이 있죠. 동그라미. 그럼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1,000만 원 초과되면 50% 50%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세금이 900만 원이다. 얼마다? 분납할 수 있죠. 그럼 7월 말에 일단 얼마 내죠? 500 내고 몇 개월? 2개월. 이게 막 뒤가 쩌릿쩌릿해. 8월달 9월달 9월 30일 날 400만 원 내면 되겠죠. 이해가요? 만약에 1,000만 원 초과했다.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 1,500 반반씩 나눠내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 물납. 물건 납부를 뭐라고 그러죠? 물납. 물납은 또 세 가지. 신청해야 돼요. 오케이? 그 두 번째,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만 납부해야 돼요. 오케이? 세 번째, 1,0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요거 알면 되죠? 자, 그럼 물납은 해볼게요. 신청을 했어요. 내가 서구청에 살고 있어요. 그럼 물납은 서구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돼요. 근데 제주도에 있는 감귤밭을 냈습니다. 그럼 감귤밭을 서구청이 관리하기가 부적당하죠. 관리하기 힘들어요. 매매도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됐나? 허가받아서 납부하면 끝나겠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물건 납부는 어디만 있는 제도죠? 재산세만 있는 제도예요. 왕별 표시 다 쉽게 돼야 되겠죠? No.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니까 연속 출제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속이 후련하죠? 즐거운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일부러 내가 했더니 별표시 막 해놨잖아요. 그럴 때마다 별 하나 칠 때마다 내 기쁨 2배. 그래서 이건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하면은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틀린 걸 찾아라 해. 금전으로만 납부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다른 걸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 나온 거예요. 썩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요건 재산세만 있는 제도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안 나오면 끝이란 얘기죠. 작년에 나왔어요. 물납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엔 없단 얘기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해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마무리 여기다 할게요. 마무리하고 두 가지만 설명 정리할 게 있습니다. 뭐가 마무리냐? 이거죠. 재산세는 뭐가 추가된다고 그랬죠? 지방교육세 몇 프로? 20%.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개강 첫날. 두 번째는
재산세라는 고지서에다가 병기고지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해보자. 병기고지. 병기고지는 뭐냐? 재산세 고지서에다가 나란히 인쇄해서 보낼 수 있는 세금. 요건 두 가지로만 공부하면 되죠. 지역자원 시설세뿐이 없어요. 지역자원 시설세는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성격이 같죠.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납기가 같을 때만. 요게 조건이죠. 납기가 다르면 봐요. 재산세가 7월이에요. 지역자원 시설세도 7월이에요. 납기가 같으면 당연히 한 장의 고지서로 보내는 게 낫겠죠. 그거예요. 납기 같을 때. 그럼 어떤 세금만 납기가 같을 수 있느냐? 지역자원 시설세뿐이 없어요. 왜? 종부세는 12월 달이니까.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수 있는 것은 지역자원 시설세뿐이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끝. 이게 어디까지냐? 219쪽까지 해당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됐으면은 이제 요거 지우고 두 가지만 정리 간단히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혹시나 착각하는 거 있어. 다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재산세 세율 중에서 사치성 재산 별꼴 쓰리고가 있죠. 해보자. 별꼴 쓰리고. 별꼴 쓰리고다 그랬으면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몇 배 중과세? 4배, 4%가 된다 그랬죠? 4%, 4배 중과세. 그런데 재산세는 달라요. 그러니까 재산세 정리를 해드릴게. 별장 몇 프로? 4%. 골프장 몇 프로? 4%. 사치성은 다 4%죠. 원고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요거 어렵죠. 아까 얘기했죠. 아니죠. 그게 바로 시험 문제죠. 일반주택, 고급주택, 재산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잖아. 무슨 세율 적용하느냐? 초과 누진세율. 주택은 항상 누진세율이에요. 그런데 일반주택, 고급주택 같다 다르다? 같다. 집안에 욕조가 돼 있어도 초과 누진세율.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도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얘가 시험의 단골이죠.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별장 꼭 집어넣어요. 고급주택의 세율은 4%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섞어서 나와요. 별장은 4% 맞잖아요.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나오면 이런 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투 고급 오락장 요것은 몇 프로죠? 4%예요. 그 다음 쓰리고는 어디서 하죠?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비영업용 선박을 얘기합니다. 자가용 선박. 그러니까 크루즈 이런 영업용은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트죠. 요트 봤어요? 여름철에 요트는 항상 무슨 색? 왜 흰색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 바다랑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나. 그런데 하늘 파랗고 바다 파래요. 이거 한번 꺼멓게 하면 잠수함 뿐이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 요트가 있어요. 자가용 선박,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이 있는데 흰색이에요. 지금부터 상상하는 거예요. 하늘은 파래요. 바다도 파래요. 여기에 뱃머리에 내가 서 있어요. 하얀 수영복을 입고 우통 벗고. 누구야? 상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저쪽 보면 하면 이게 자체가 뭐예요? 이거 자체가 화보예요. 화보. 고마워요. 화보이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저분이 먼저 화보 그랬어. 이럴 때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죠. 탄성을 뭐라고 질러요? 오, 그러니까 옆에 공무원이 있다가 그래 이건 5%야 이렇게 돼. 내 한 몸 희생을 해갖고 지금 내 한 몸 희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배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보다가 그래 이건 5% 해야 되겠다. 혼자 튀니까 요거 설명하려고. 요거면은 사치성 재산 딱 정리가 되잖아요. 해보자. 별꼴 쓰리고. 여기서 함정은 두 가지입니다.
고급 주택 초과 누진세율, 고급 선박 5%, 나머지 사치성은 다 몇 프로가 되죠? 4%가 된다는 거. 내 한 몸 희생해서 여러분이 이해가면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나 많이 희생했어요, 그죠? 이 비타 500 때문에 그래.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 꼭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데 종부세 간단하게 마무리 한 판에다 하고요. 양도소득세 중에서 2월 달에 안 했던 거 있죠? 그걸 위주로 시험에 안 나온 건 빼고 정리를 요약을 해드릴게요. 양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와서 등록면허세 이해가요? 재산세 이해가요? 그럼 2주 뒤에 봬도 괜찮아요? 갈라고 그냥 내내 소리뿐이 아니야. 하여튼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거 열심히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